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앞서서 난초 잎사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난초 그 주된 주인공인 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봐서 난초는 어떻게 생겼느냐 말하자면 난초 꽃의 구조가 한 가지로 중요하겠고요. 그 꽃이 어떻게 성장해서 피어나가면서 형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문제를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난초의 구조와 꽃이 피는 것을 생물학에서는 화계라고 하는데, 화계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난초의 꽃의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한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면은 생물학적으로 복잡하겠지만은, 우리는 서예 특히 사군자를 하는 관점에서 사군자는 그렇게 세밀한 걸 다루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난초 꽃은 크게 봐서 꽃잎과 암술, 수술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이 몽우리가 폈을 때는 안쪽이 잘 안 보이지만은 완전히 피게 되면은 암술과 수술이 노출이 되는 요 과정으로 해서 꽃이 핍니다. 그래서 크게 꽃이 완전히 폈을 때는 어떠한 구조를 띠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꽃잎은 5개인데 난초꽃이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난초꽃은 크게 봤을 때요, 정면에서 봤을 때 대체 보면은 꽃잎이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5개 중에서 이 꽃잎 그 암술 수술을 사고 있는 안쪽 꽃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 안쪽에 있는 꽃잎, 쉽게 내엽이라고 이렇게 하죠. 내엽이 좌우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듯이 싸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2개가 돼 있고, 그리고 주로 위에 잎사귀가 1개가 나 있고, 대체로 막 삼각형 구조로 해서 잎사귀가 여기 하나 나고 여기 하나 나고 이렇게 잎사귀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엽은 난초 종류에 따라서 이것이 형태가 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데, 대체로 내엽은 좀 작은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건 외엽이라고 보면 외엽 보면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고, 여기에서 대궁이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서 이쪽으로 연결시켜서 여기에서 암술과 수술이 있는 꽃밭, 우리나라 말로는 꽃밭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보면은 약자를 써요. 꽃밥입니다. 꽃밥. 암술 수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장을 하면 여기서 난초꽃의 입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 이렇게 돼서 화설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화약이 있어서 크게 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엽 2판, 그리고 외엽 3판, 그리고 중간에 암술 수술을 나타내는 화약,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앞으로 나와 있는 화설, 이렇게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난초를 그릴 때 노출되는 것 중에, 우리가 난초를 보면은 옆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요거는 줄기를 싸고 있는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생물학적으로는 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궁이나 꽃잎판을 뒤에서 쌓아주는 옷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꽃잎판 뒤에도 이렇게 붙어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는 그까지는 잘 안 나오죠. 그렇지만은 사군자 그릴 때는 이 화이 이거는 표시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난초의 기본 구조인데, 이건 정면에서 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난초를 그릴 때는 꼭 정면에 핀 꽃도 있지만은, 정면에 꽃을 핀 경우는 아주 드물고, 대체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옆면에서 볼 경우가 많죠. 옆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구조는 달라지겠죠. 윗판이 이렇게 돼 있고 아랫판이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화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암술수술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고 꽃대궁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잎사귀가 붙을 때는 이렇게 붙겠죠, 그죠? 그래서 정면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측면이 됐을 때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초를 그릴 때는 이 구조를 가장 많이 써서 약간 각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난초의 구조를 일단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난초가 난화인 경우는 일격일화를 나뉘다 간다 그랬죠. 그렇지만 해화라는 것은 한 대궁에서 올라와서 2개 이상에서 10개를 넘는 수도 있습니다. 한란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경우에는 꽃이 피는데 화개라고 합니다. 이거 꽃이 피는 것을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꽃이 어떻게 피는가를 모르고 막 임의로 그리게 되면은 생리에 안 맞아버리면 조금 문제가 좀 있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난초가 처음에 키우면서 관찰해 보면 알겠지만은 처음에는 보면 대체로 이렇게 한쪽으로 초승달 같은 요 형태를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이게 몽우리가 점점 커지면서 요게 굵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요. 굵어지면서 여기에서 잎사귀가 하나씩 분화가 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잎사귀가 하나 더 분화되면은 보통 사군제에서는 이런 모습을 취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대공이 올라왔을 때 작게 올라왔다가 점점 커지게 돼서 이게 이제 점점 굵어지게 되면서 잎사귀가 하나씩 분화가 되는데 사군자에 있어서 요 꽃이 피나가는 과정을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잎사귀가 5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서인한 사람들이니까 구체적인 개념을 여기 써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이 피는 걸 화개를 하기도 하고, 일반 현대 생물학에서는 화개라고 일반적으로 쓰는데 계자원에 보면 이걸 방자를 써놨어요. 뭐 관계없겠죠. 꽃이 연다, 꽃이 핀다, 마찬가지입니다. 화개 또는 화방이라는데 계자원에서는 방자를 들어 붙였는데 일반적으로 화개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꽃이 망우리가 처음 연 것을 요것을 아닌 미자해서 미개라고 이렇게 미방이라 해도 되긴 되겠죠. 근데 방자보다는 개자가 좀 부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안 폈다 이런 이야기죠. 망울이 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약간 더 성장이 돼서 망울이 켜서 하나가 분리가 될랑 말랑 하는 이 상태를 이야기해서 장계라고 이야기. 장계. 장은 앞으로 장, 곧장 이렇죠. 막 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잎사귀 한 개가 더 떨어지는 이 상태를 장계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잎사귀가 벌어집니다. 이 2개가 요 2개의 잎사귀를 이야기하고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잎사귀는 따로따로 피는 게 아니고 동시에 거의 피겠죠. 어느 것이 먼저 피는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한 개씩 위에 피고 이쪽이 있고 이렇게 피겠죠. 요게 뒷판입니다. 그래서 다 피면 이렇게 되는데 요것을 우리가 그리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장계에서 여기에서 이게 먼저 나눌 수도 있겠고 이게 먼저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개를 더 그려 넣으면 이런 형상이 되겠죠. 잎사귀가 한 개가 분화가 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초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초계. 그 다음에 이게 먼저 날 수도 있겠죠. 거의 동시에 이건 사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한 개가 더 난 거죠. 하나, 둘 해서 이렇게 나고 여기에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면 요거는 거의 반 이상 폈다 해서 반개라고 이렇게 개념을 붙이고요. 그리고 완전히 다 피고 나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다 폈다 해서 전개라 하기도 하고 완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난초꽃을 그리는데
요렇게 5단계를 거치는데 제일 첫 단계 망울이 핀 것을 미개, 그리고 한 망울이 떨어져 나올까 말까 하는 이 잎사귀가 벌어지는 것을 장개, 그리고 잎사귀가 한 개 떨어져 나는 것을 초개, 2개 떨어져 나는 것을 반개, 그리고 완전히 전체가 다 핀 것을 전개를 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서 그림을 공부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5단계를 거치지만은 이 전개를 그리는 과정, 하나를 그리는 과정에 이 4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나 찍으면 미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는 방법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떻게 하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와서 오면서 바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째 오면은 이렇게 2번째 장계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이쪽을 먼저 해도 됩니다. 2, 셋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린 그 포이라는 게 있죠. 대공을 감싸주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조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에서는 4분자 할 때는 간단한 선으로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난초꽃이 완성이 되고 정면보다는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것은 지금 왼쪽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할 때는 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좌우를 다 해서 따로 연습이 같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난초꽃을 그려 나가는데 요거만 따로 연습을 해도 되겠지만 이 전개 안에는 이 5단계가 다 있기 때문에 꽃잎사귀를 전체적인 전개를 그림을 연습을 하면서 좌우로 연습을 같이 해두면 난초가 뒤에 지금은 이것은 난초 1경이라 한 개를 피는 경우를 하지만 사실 이것을 잘 기초를 이해하면은 1경에서 여러 다화가 나오는 해란, 그죠? 그것을 그리는데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구조와 방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암술 수술이 빠졌죠. 구조에서 암술 수술하고 화설이 빠졌죠. 화설이 들어가는 것은 요건 또 지금 여기에 연결하기엔 좀 시간이 그래서 다음 단계에 가서는 요 안에 화약과 화설을 표현하는 방법은 점심이라는 개념이 계좌원에 따로 나와요. 그것은 D시간에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난초 그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꽃의 형태와 구조, 그리고 꽃이 피어나가는 이 과정을 실제 구조와 관련해서 이해를 잘하고 난초 꽃을 그리는데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죠. 난초 꽃만 이것만 그리면 이 글씨 하나 쓰는 거하고 같죠, 사실은. 그죠? 어떻게 보면은 발을 정자 하나 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5획이니까, 그죠? 발을 정자를 쓰는 정도의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 종일, 일주일, 한 달, 2달, 1년, 2년 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인내가 요구되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하나의 피력을 끊는 피력의 질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질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글씨 공부를 하면서 글씨 사이사이에 여백이 엄청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남는 여백에다가 난초꽃 연습을 하고 또는 난초 잎사귀를 꺼서 화선지를 전체적으로 절약을 해 나가는 그쪽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덜 지루합니다. 난초꽃만 그리기에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글씨의 수준이 올라가는 만큼 이 난초꽃 잎사귀나 꽃을 나타내는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난초의 구조를,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난초가 피어나가는 과정에서 형태가 어떻게 사군자에서는 적용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안에 암술과 수술을 찍는 점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